그럼 지금 이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 벌고 계시는 거예요? 달마다 다른데 보통 한 달에 한 1,000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분들도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규모만 작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작게 축소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거면 블로그에 어떤 방문자도 많고 파워블로그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로그를 피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매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인의 대부분의 분은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집을 지어봤으면은 그게 뭐 중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필수 조건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케터도 블로거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블로그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브랜딩하고 싶으면 블로그를 키워도 관계는 없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나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럼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아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정영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예를 들어드리면 강남에 있는 이 A라는 고깃집 있어요. 이 고깃집에서 갈비살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그걸 너무 맛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온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블로거들에게 연락을 하자니 뭐라고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본인은 매출 올리는 거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케팅을 의뢰하겠죠. 이 마케팅을 의뢰할 때 이제 마케터가 그 의뢰를 받고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의 프리랜서 마케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분이 홍보를 할 때 막상 자기가 다 하기 힘드니까 왜냐면 혼자 지금 영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쵸. 네, 언제 그거 뭐 홍보하고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계시거나 마케팅 하시고 계시는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의뢰할 텐데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금 그 부업이라는 거잖아요. 네, 마케터가 되는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수익 구조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업체 대표를 그냥 광고주라고 부를게요. 광고주님은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 대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광고비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블로거들에게 지출된 비용 그 이외에 본인이 사용하는 비용 빼고 나머지가 마진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체험단이라는 상품, 기자단이라는 상품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체험단이라는 거는 어떤 블로거에게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그 후기를 포스팅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님이 이제 블로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약용님에게 이 아까 A라는 고깃집을 직접 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비살을 맛있게 먹고 포스팅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직접 가지 않고 배송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요. 집으로 이제 배송해드리고 그것을 포스팅하는 게 바로 체험단입니다. 두 번째로 기자단이라는 게 있는데 기자단은 체험단으로 하기 어려운 상품들을 주로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되게 고가잖아요. 이것을 체험단으로 정약용님에게 드리기는 너무 비싸요.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와 같은 마케터나 혹은 사진 촬영 이제 알바에게 의뢰해서 이 카메라를 다 찍어요. 그리고 이 사진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 가이드를 마케터가 이제 블로거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블로거가 기자가 돼서 이제 써주는 거예요. 좀 저렴한 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물건을 보내가지고 쓰게 한 다음에 포스팅하게 만들고 비싼 거는 그거 다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미지 다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기사 형태로 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비싼 경우도 그렇고 때로는 체험을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약용님한테 지금 제가 고시원에 가서 체험하라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을 많이 주면 하지 돈을 안 주는 경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면 이제 저희가 고시원 사진도 찍어서 기자단으로 이제 의뢰를 합니다. 보통 기자단 같은 경우는 돈을 주니까 아무래도 기자단을 조금 더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기자단이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는 경향도 있어요. 내가 이제 마케터가 되어가지고 업체들한테 일을 받아가지고 블로거들한테 뿌리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두 가지 이제 포인트는 업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블로거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내가 인력풀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거 두 가지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그 업체를 어떻게 모아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영업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영업입니다. 영업이라니까 너무 말이 커서 어려우시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업한다는 거는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걸 이런 것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직접 오프라인 영업을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직접 가는 거예요. 갈비집이면 가서 뭐 안녕하세요 말한 다음에 제가 블로그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 설명하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영업, 온라인 영업 둘 다 좋은데 저는 오프라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업 하려면 초기 자본이나 뭐 돈 같은 거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명함값으로 10,000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자기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건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연락을 할 테니까. 그래서 명함값 10,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명함 만들 때는 뭐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명함 만드는 거는 지금 아무 명함이나 하나 이렇게 켜보세요. 앞쪽에는 로고가 있고 뒤쪽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있죠?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명함 만드는데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비즈하우스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명함 로고도 다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런 틀을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누가 나를 보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내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메일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체에 갔는데 명함
명함도 안 들고 가면 업체 사장님이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명함을 파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하다 보면 알겠으니까 명함 주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명함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지는 않으시겠죠? 본인이 적어도 남기고 갈 건 필요하니까 명함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가면 연락 안 오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뒤로 막 돈을 벌려면 뭔가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당장 내가 어떤 실행을 해야지 돈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본인이 체험단 기자단으로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영업을 나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당장 그 명함을 판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매장부터 갔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받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실행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빠릅니다. 다 공부하고 실행하시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함을 파고 주변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장사나 가게 같은 거 운영하는 분이 있으면 네. 그분한테 명함 들고 가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를 이용해가지고 당신네 가게에 매출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다음에 네. 그분들이 일을 맡기면 그걸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라는 거죠. 네, 하지만 무료에 가깝게. 그렇게 해줬어요. 무료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해서 내가 이제 마진 안 먹고 블로그 체험단 분이랑 뭐 기자자분들한테 이제 제품도 다 갔어요. 네. 근데 매출이 안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포스팅을 했을 때 이거를 과연 몇 명이 봤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구매로 전환이 됐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매출이 안 올라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거나 둘 다 문제인 거예요. 트래픽이 안 잡혔다. 그 말은 마케터가 키워드를 조금 트래픽이 없는 키워드를 했거나 너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던 경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어떤 키워드를 해야 되는지 키워드 잘못 잡았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키워드도 진짜 잘 잡아서 내 블로그가 그래도 체험단 블로그지만 꽤 올라갔어. 근데 구매가 안 됐다고 하네? 하면은 구매 전환이 문제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대 앞에 오리고기집이 있었어요. 근데 여대 앞에 있는 오리고기집이면은 무엇을 주로 브랜딩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장점으로 어필하면 좋을까요? 값이 좀 싸다? 값이 싸다. 대학생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 사장님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었냐면요. 회식 장소로 좋다. 몸에 좋다는 걸로 광고를 했어요. 실제로 상위로 노출됐지만 이 여대생들이 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땡기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면 내가 아무리 트래픽을 잘 잡아도 구매 전환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값이 싸다. 혹은 뭐 친구들끼리 와서 먹으면 할인도 있다. 어디 여대면은 할인해 준다. 이런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매출의 추이를 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 체크할 때는 체험단 블로그인데 조회수 체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단의 블로그에서 뭐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런 걸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뭐 자기 블로그면 보이긴 하겠지만 그럴 때는 간단하게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웨어리즈 포스트 같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체크하셔도 되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 곳 두 곳일 테니까 직접 검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이런 탁자가 있잖아요. 뭐 나무 탁자예요. 실제는 큰 검색량이겠지만 작다고 가정할게요. 나무 탁자를 쳤는데 저희가 포스팅한 게 없어요. 그 뭐 1위부터 10위까지도 없고 뭐 20위에도 없어요. 그런 경우면 상당히 뒤에 밀려난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체험단의 인원 모집은 몇 명 정도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단 같은 경우는 보통 5명 단위가 좋아요. 많이 이렇게 하세요. 5명, 10명, 뭐 15명 하는 것도 있고요. 20곳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인원이 많다고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곳은 노출 신경 안 쓰고 그냥 20명을 밀어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5명을 정말 꼼꼼하게 좋은 블로그만 선정해서 보내는 것도 있어요. 마케터분의 성향도 있고 대표분에게도 좀 의향을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본인은 그냥 리뷰 쌓는 게 목적이지 체험단 뭐 노출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많이 보내도 되겠죠. 업체한테 그러면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업체한테 건당 얼마 받고 인원 몇 명당 이제 얼마 받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견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가표라고 저희가 흔히 하는데 단가표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본인의 단가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단가표 같은 경우 가장 궁금해하실 게 나 그러면 얼마 받아야 되냐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5명이라고 했을 때 5명을 꼼꼼하게 보고 좋은 체험단으로 보낸다 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20만 원이라는 게 결국엔 다 내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건비가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표가 원하시는 키워드가 조금 세요. 그리고 나도 욕심이 있어서 좀 더 잘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블로거에게 돈도 더 드려야 되잖아요. 단가를 뭐 25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맞출 수는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명함 들고 가서 영업하는 거여가지고 네. 이게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가를 들으니까 할만하겠다고 생각이 든 게 정말 이게 매출량이 늘어나는 게 확실하다면 그 20만 원 정도 제가 봐도 그냥 쓸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특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광고 없이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성실한 사람들, 마케터들이 오는 거 원하는 거예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가서 말하는 게 먹힐까요? 생각하시는데 그 업체를 책임지겠다는 그 책임감을 어필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군데는 20만 원, 5군데면 100만 원,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10군데는 200만 원이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네요. 네네. 이 단가를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뭔가 이게 공중에 뜬 느낌이 아니라 뭔가 땅에 발을 붙인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네. 근데 20만 원은 정말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좀 늘어나거나 포스팅 양이 늘어나면
더 많이 받아도 되겠죠. 근데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똘똘한 5명을 구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한 건당 이제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한 달 내내 돌린 게 아니라 5명을 이용해가지고 체험단 포스팅 5개 한 게 20만 원 이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뭔가 이 프로세스가 납득이 되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네네네.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대가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업체랑 한 100만 원, 200만 원에 계약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서로.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난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명함 주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계약하라? 네.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쵸. 근데 만약에 20만 원, 뭐 30만 원인데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고 만약에 그 사람은 뭐 난 후불로 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정도 비용을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어차피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정말 네이버에서 쳤는데 내 업체가 나와요, 네이버에.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 사람이 뭔가 한 다음부터 많이 와, 네. 손님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고 매출이 갑자기 확 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스팅을 본 사람이 당장 올 수도 있지만 뭐 나중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후기가 5개인 거랑 50개인 거랑은 완전 차이가 크거든요. 하지만 대표분들이 한 달, 2달 진행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 마케터가 연락도 잘 받고 본인이 좀 우리 매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럼 그냥 파트너로 가는 겁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부업으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여러분이 사업화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거의 같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부터 사업화로 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전문직이라든지 좀 스마트 스토어 매출 큰 곳 대표들이라든지 다르게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하신 지 5년, 6년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전문가분들이랑도 하시는 건데 시작할 때는 제가 봤을 때 뭐 자영업자분들이랑 한 건당 20만 원에 이제 출발한다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실제로 매출이 좀 오르고 하면 되게 마케터도 기쁘지만 대표분이 엄청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직원 회식에도 부르고 막 재밌는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미있네. 이렇게 하면 매출이 늘었네. 다음에 이걸 적응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역량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직장인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네네. 혹은 주말만 이용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일단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업체 대표님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프라인을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바쁘시간 시간에는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점심, 저녁 이럴 때는 많이 바쁘시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 업종도 그 바쁘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피하다 보면 퇴근 이후의 시간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가셔도 괜찮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럼 결국에는 업체를 모았는데 다양한 블로거들한테 이 포스팅을 의뢰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홍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블로거분들의 인력 풀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 그냥 어떻게 보면 핫바지 직장인인데 네. 네, 맞잖아요. 초보잖아, 초보. 네, 초보. 네, 초보 직장인인데 블로거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S급 블로거와 내가 만나서 뭘 하겠다. 큰 오해신 게 여러분들이 가는 업체분들은 그런 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은 단가도 엄청 세단 말이에요. 업체 대표님들이 원하는 건 정말로 처음에는 그냥 소소하게 우리 매장 혹은 우리 업체에 포스팅을 해주면 좋겠다요. 때문에 그런 블로거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당장 실행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블로거를 모아야자면은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쪽지나 이메일을 보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오픈 채팅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로거분들이 1,500명씩 모인 그런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어요. 블로거 모임, 기자단, 체험단 등으로 다양하게 검색하시면 참여 코드가 있는 방이 있고 없는 방이 있거든요. 그럼 참여 코드가 없는 방을 들어가 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일일이 찾는 것도 일이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그것을 링크로 남길 테니까 거기 바로 들어가시면 얼마나 많은 블로거들이 여기 있나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걸로 블로거 모집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블로거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이러한 업체들한테 블로그 의뢰를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픽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가시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지글이 계속 올라와요. 어디 체험단 몇 명 모집, 어디 기자단 몇 명 모집 이러면서 그럼 블로거들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난 여기 체험단 가봐야지. 여기 기자단 돈 좀 주네?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아마 시간적인 걸 조금 더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으면 결국에는 그 인력풀을 모으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업체들한테 영업만 잘해가지고 일만 따오면 내가 이제 그 포스팅을 돌릴 수 있는 거네요 지금. 그쵸. 그리고 전제가 되는 건 마케팅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된다는 거. 1, 2주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상품인 체험단, 기자단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게 뭐 마케팅 기술을 크게 요하는 것이기보다는 어떤 성실성 그런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퇴근 후에 블로깅 마케팅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업자를 내야 돼요? 결국 세금 처리를 하려면 사업자는 내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 코드나 이런 거는 뭘 써야 돼요? 이것도 뭐 광고 대행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세무서에 연락하면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직장인분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해야 돼? 아이고 피곤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하는 게 어렵나요? 엄청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냥 세무서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신청해가지고 하면 바로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자가 됐어요. 근데 업체를 모으기 전에 아까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 최소한의 마케팅 공부가 어떤 걸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단 기자단 말고도 뭐 상위 노출이라든지 브랜드 블로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처음에 하려면 실행을 못 해요. 너무 공부만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론적인 부분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실무적인 체험단 기자단을 도대체 어떻게 굴리는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으로 공부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시간이 한두 끝도 없이 걸리니까 그쵸. 체험단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서 돌리는지 기자단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이제 일단 먼저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이제 블로그 운영하면서 체험단 기자단을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는 게 체험단 기자단 같은 경우도 사실 정약용님 말씀하신 반자동형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저품질이에요. 잘 운영하다가도 저품질 한 번 걸리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지금 5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첫 해에 저랑 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 지금 대부분 안 계십니다. 다 저품질 걸리셨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직접 플레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 난 중개인이 되는 거예요. 중개인.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한 사람들,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개해서 이 사람들의 홍보의 니즈를 이 블로거들을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는 업인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하시게 되면은 맡을 수 있는 업체가 사실 시간적으로 10개가 한계예요. 10개가 차면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실 거예요. 시간 때문에. 한 곳당 20만 원 쳤을 때 5곳이면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 보셨으면은 사업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상위 노출 브랜드 블로그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중개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마케팅을 플레이하는 겁니다. 브랜딩을 해주고 상위로 노출시키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못해요. 부담스럽잖아요. 중개업으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가지고 5군데면 100만 원, 10군데 돌리면 200만 원 정도 버는데 그 정도에 그냥 만족해서 할 거면 부업으로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시고 예를 들어서 머니테이커님처럼 1000만 원 이상 벌고 싶다라고 하면 브랜드 블로그랑 아까 말씀하신 그 상위 노출까지도 공부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파이팅하면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선택의 기로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업으로. 그 업체는 이제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면 그냥 거기 계속 그냥 부업으로 하면서 친분을 쌓아가는 거예요. 반면에는 한 5건 정도 했을 때 사업화를 생각하시고 막 더 이제 신층적으로 공부하는 분도 계세요.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든 것도 아니고 마케팅 대행사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거기 것을 규모를 작게 해서 본인이 프리랜서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빠르실 거예요. 이런 부업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고객, 첫 업체를 뚫는 것 같거든요. 아, 정확합니다. 네, 첫 업체를 일단 뚫어야지 뭔가 일이 진행되지. 맞습니다. 아무리 뭐 마케팅을 좋아봤자 뭐예요. 블로그 다 모아봤자 뭐예요. 그럼 첫 번째 업체 어떻게 뚫는 겁니까? 정말 핵심적인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블로그 마케팅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0에서 1을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블로그 마케팅은 한 개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전 이걸 뚫기 위해서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주변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본인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 중에서 뭐 오프라인 매장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를 그냥 무료에 가깝게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매출을 최대한 본인이 노력해서 상승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해서 다른 곳을 뚫는 겁니다. 진입할 때는 본인이 마진을 거의 가져가지 마시고 네. 그걸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쌓아가지고 딴 데서 돈을 받아라. 네, 그렇게 하면 지인도 좋죠. 마케팅을 해줬잖아요. 거의 무료 가깝게. 그리고 본인에게 제일 좋은 건 첫 번째는 경험이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게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군데를 해서 진짜로 거기가 매출이 났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오프라인 영업할 때 말에 힘이 담깁니다. 저 여기 이렇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됐고요. 보여줄 것도 있고 말에 힘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포스팅할 때도 자신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약간 탄력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업체를 뚫고 나서 했는데 매출이 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업체는 뚫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할 거리가 있고 그것을 잘 정제해서 포트폴리오 자료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제 경험상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았었습니다. 업체들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우선 기존의 업체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바로 책임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이라 한다면 대부분 블로그 마케팅 광고를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 블로거 관리하시는 분, 블로그 원고 쓰시는 분, 업체 관리하는 분이 다 다른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본인이 가장 바쁜 건 주말인데 주말엔 다 퇴근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프리랜서잖아요. 그거를 어필을 많이 하라고 해요. 저는 책임감이 있고 이것을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표님 업체 관리하고 블로그 선정 제가 다 하고 저는 소통할 겁니다. 주말에도 언제든 연락 가능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이 대표분들에게 굉장히 큰 책임감으로 다가와요. 대형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정말 다 퇴근해서 연락하는 거 싫어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직장인들은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주말에 연락 와도 어차피 내가 부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 귀찮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상 대표님들 그렇게 연락 자주 안 하세요. 본인들 바쁘시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좀 든든하시다고 해야 되나? 내가 블로그 마케팅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연락하면 연락도 받아줘 라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든든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업체들을 모았어요. 돈을 언제 받는 거예요? 이제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선불제로 많이 돈을 받아요. 처음에 아예 처음에 광고비를 받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쓸 거 쓰고 본인의 마진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실 때는 사실 후불제를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후불제라는 돈을 나중에 받는 거. 제가 한 달 다 하고 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업체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업체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잘 못하면 안 줘도 되고 사람은 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업체 대표님들은 그 업체를 한 달만 운영하고 그만두실 분은 없잖아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때문에 이 업체분들은 이 한 달 돈을 가져가야지보다는 내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케터를 찾아야지가 더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불제도 말씀을 드립니다. 후불제를 했어요. 그럼 내가 다 이제 파는 거면 괜찮은데 다른 블로거분들한테 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 리스크 아니에요? 본인이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블로거에게 주는 금액은 당연히 빼고 처음에 마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체험단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블로거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때문에 블로거에게 돈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터가 대표에게 받는 게 그대로 거의 자기 마진이에요. 체험단이라는 거는 그 업체에서 뭐 고기면 고기, 어떤 제품이면 제품 그냥 가져다가 배송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업체에서 결국에는 배송을 시키는 거지 내가 내 돈으로 이제 배송을 시켜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좀 더 상위 노출을 하니까 돈을 많이 드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고 체험하실 분들을 뽑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걸로 마케팅을 하시면 됩니다. 체험단 중에서 제품이 필요하거나 그 상품을 정말 공짜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진행하면 결국엔 리스크는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기자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고를 아예 처음 측정해 놓는 거예요. 블로거마다 3만 원씩 줄게. 이 3만 원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와. 혹은 4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 놓으면 본인이 대표에게 받을 마진이 얼마인지도 계산이 되겠죠. 리스크가 조금만 있어도 안 해요 저는. 네, 맞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시작할 때 리스크는 크게는 없네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블로그 마케팅하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자체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어감이 좀 강하더라고요. 사실상 여러분들 주위를 보면은 국제적인 마케팅 대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업체 한 10군데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한 달 동안에 한 군데 업체만 하게 되면 내가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은데 10군데를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네네. 머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처음에는 정영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블로거 선정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업하는 것도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본인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10개 정도 됐을 때는요, 분명히 그분은 자기 블로거 DB가 생겼을 거예요. 블로거들을 그 전에 계속 모집을 했으니까 좋은 분들을 본인이 갖고 계세요. 그럼 나중엔 업체 하나가 예를 들어서 9번째에서 10번째가 들어오면 그 블로거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안 들죠. 그리고 10개 정도 됐을 때는 본인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영업 안 나가요. 그때면은 본인이 블로그나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홈페이지 만들어서 거기로 의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업 시간이 안 들어요. 전 영업 안 나간 지 한 2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 반자동으로 본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달에. 자, 그러면 200에서 1000만 원 갈 때 브랜드 블로그 하는 거랑 상위 노출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200만 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 업체당 지금 20만 원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나는 이 정도면 체험단 기자단 할 줄 알아. 다른 업체 오면 순식간에 할 수 있어 정도가 되면 그때 고민을 할 거예요. 1000만 원 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상위 노출 브랜드 블로그 같은 상품을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런 상품들은 마케터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고 고가치, 고서비스, 고가격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가신 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역량이고 본인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블로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유튜브 마케팅 혹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1000만 원까지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초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드니까 블로그로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데 매출량이 커지면 다양한 방식의 이제 분야로 확장을 시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돈은 안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확장을 해도 돈은 안 든다? 네, 시간은 들지언정 뭐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원을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드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브랜드 블로그라고 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적어도 최소한의 팁은 좀 주시는 게 어떠신지. 네, 일단 브랜드 블로그라는 거는 각 업체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의 블로그도 있죠. 세무사님 블로그, 변호사님 블로그 같은 것들을 보면 브랜드 블로그라고 하거든요. 단순한 블로그가 아니라 업체의 브랜딩이 녹아든 거예요. 그런 블로그를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곳은 특화된 곳이 많아요. 우리 회사는 변호사를 주로 해. 우리 회사는 세무사를 주로 해. 우리 회사는 병원을 주로 해. 브랜드 블로그를 하고 싶어 하면은 그 업체 업종에 여러 가지 블로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왜냐면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업체 업종마다 운영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신이
본인이 예를 들면 세무다. 그러면 세무사님들의 블로그를 최소한 5개 정도 보세요. 아, 세무사님 블로그는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상위 있는 블로그를 보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은 세무사님이면 부가세 이런 걸 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걸 검색해서 좀 상위로 뜨는 분은 아무래도 네이버에게 조금 사랑받는 블로그잖아요. 그런 블로그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부는 어느 정도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체험단 기자단을 어느 정도 운용하신 분이라는 건 전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블로그라는 게 결국엔 그런 거네요. 되게 이제 유명한 업종이나 혹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개인 블로그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멋진 이미지로 운영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본업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신해가지고 그 블로그를 꾸며주고 운영해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의 제일 중요한 건 브랜딩인데 예를 들어 어떤 세무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을 저희가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국세청 경력이 있어요. 그럼 국세청 경력이 있다. 이런 것을 그 블로그에다 잘 브랜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블로그에 들어온 분들이 나는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상담한 이력도 막 써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자상하니까 나도 가면 상담을 좀 친절하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것을 보고 가면은 구매 전환이 높아지겠죠. 그럼 포스팅도 내가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브랜드 블로그 원고 대행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돈을 주면 그분들이 써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그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그 업체 업종의 대표랑 상의하는 편입니다. 그 대표님이 써서 보여주시면 그걸 조금 더 포장해가지고 좀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킬링 콘텐츠가 되는 것들 정말 핵심적인 거는 대표가 말씀해 주시고 저 또한 그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방면에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것을 상의를 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내용으로 쓰는 겁니다. 브랜드 블로그가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네요. 쉽지 않아요. 체험단 기자단은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네. 리스크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네. 리스크가. 근데 브랜드 블로그는 이건 리스크가 좀 있네. 그 블로그가 저품 가면은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마케터 책임일 수 있겠죠. 때문에 블로그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전 그래서 처음에 다른 상품부터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엔 브랜드 블로그는 잘 운영해가지고 잘 되면 정말 이제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운영 못하다가 저품질 먹고 이러면 죽일놈 되는 거네요. 실제로 제가 맡은 대표님들 중에 많은 경우는 그런 걸 호소하셔요.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이거 전에 했던 거라고. 근데 제가 보면 저품이에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냐요, 이걸 보고. 저품이니까 안 오죠. 그런 걸 보면서 좀 제대로 오히려 배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길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품질이라는 게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상위에 안 뜨는 거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위에 안 뜨는 거기보다는 검색해서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정말 작은 키워드를 했을 때도 검색이 안 나와요.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검색 엔진 사업에 배제해버린다고요? 통 배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조금씩 약간 전염병처럼 퍼져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포스팅이 서서히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네이버의 유입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최대한 저품질이 안 걸리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걸 살리는 게 비용이 더 들지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게 더 좋을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제 좋은 부업이라도 단점과 유의사항은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부업의 단점과 유의사항은 뭐예요? 체험단 기자단 같은 경우 할 때는 사실상 큰 단점이라고 할 건 없어요. 본인이 안 되더라도 큰 비용을 소요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마케팅을 조금 더 제대로 해보겠다. 브랜딩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상위 노출할 때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시간 소요가 큰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공부를 하고 나서 마케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시행착오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행착오가 단점일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무슨 비용이 더 든다던가 사무실에 임대해야 된다던가 초기 자본이 든다던가 이런 돈적인 단점보다는 제가 봤을 땐 시간적인 단점일 것 같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고 그게 내가 블로그를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중간에 중개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된 분들한테 이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조언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들으신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신 분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시면 좋겠어요. 마케팅을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한번 블로그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면서 거기서 한 발짝씩 나가는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은 어렵고 너무나 동떨어진 게 아닌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업종이자 기업입니다. 블로그 마케팅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업 투자, 나중에 사업까지 잘 연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먼 길 오셔가지고 돈 되는 정보 알려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